중국인들이 또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잔뜩 화가 났습니다. 외국에서는 한류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케이브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돌의 생일 때 집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서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한 블랙핑크 팬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케이브들을 하루 종일 한국 아이돌 영상만 봐서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습득했는데요.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케이브가 아닌 다른 해외 사람들도 현재 기본적으로 한국의 간단한 단어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국적으로 한국어인 괜찮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젊은 층은 현재 자국어보다 한국말로 괜찮아라는 표현을 더욱 자주 쓴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은 대국인데 대국의 언어는 하나도 모르면서 한국의 언어만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해외의 현 상태에 화가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한 중국인이 올린 영상도 화제인데요. 이 여성은 일본에서 한국말을 장난식으로 쓰는 여성들을 너무 많이 봤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만만한 종업원이 중국어를 알았는지 실험하겠다며 편의점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중국어를 하는데요. 일본 종업원이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왜 중국어를 못하냐며 따지는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一下日本便利店的小妹妹，饮料，饮料，すいません、わからないです。哎，中国话为什么不会？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영상인데요.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해당 영상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일본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도 소국이며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분노가 폭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사카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인의 음식 먹는 매너를 보고 당장 나가라고 말하는 일본인 식당 사장의 영상이 화제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会計よ。もう会計ええから帰ってください。もうそんなんいいですわ。あんな汚い食べ方してね。もうそんなんもうないですわ。もうむちゃくちゃですわ。 이렇듯 일본과 중국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중국인 혐오가 한국의 영향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은 중국인들에게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실시간 토픽 최상단에 오른 인기 게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요즘 일본 여행을 가면 중국인 관광객보다 더 많이 보이는 관광객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인데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현재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은 일본에서 선민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항상 깨끗한 척을 하고 올바른 시민인 척을 하는데 사실 그 한국인들은 정작 자국 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만 가면 깨끗한 척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항상 중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중국인들을 욕먹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일본에 다녀온 내 친구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한 한국인이 식당에 들어온 뒤 식당 내부에서 많은 중국인 손님들이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듣고 사장에게 이 식당에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불쾌하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밥을 먹기는 힘들겠다. 다른 식당을 알아보겠다. 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것이다. 도대체 식당에 중국인이 많아서 불쾌한 게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항상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는 현재 중국인들을 식당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이른바 중국인 금지 팻말을 붙인 식당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한데 그들의 이론으로는 중국인들은 항상 밥 먹으면서 크게 트림을 하려고 하고 방귀를 낀다거나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한다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다. 우선 중국은 오래전부터 밥을 다 먹고 나서 트림을 하는 것이 주방장에 대한 예의였던 적이 있다. 밥을 먹은 뒤 트림을 하는 것은 아기 때부터 부모들이 시키는 것이고 트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위독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당연한 생리현상을 그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중국의 많은 식당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트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중국인들을 인종차별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이 냄새난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말 불쾌한 변명이다.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한 냄새가 있다. 일본인들은 강하고 시큼한 식초 냄새가 많이 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냄새는 기본적으로 불쾌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서양 사람들은 겨드랑이에서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난다. 데오도란트라는 겨드랑이에 바르는 제품이 서양에서만 유행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중국인들의 겨드랑이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모든 음식에 마늘을 넣기 때문에 그냥 온 몸이 마늘 냄새로 뒤덮였다. 한국인들의 문제는 여기서 더더욱 심해지는데 특히 여성들이나 조금 젊은 남성들은 심각한 화학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향수와 너무나도 많은 화장품들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인간답지 않은 냄새가 난다. 중국인들은 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데 나는 그 냄새가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그저 각 국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만 욕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되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취급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퍼뜨려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3가지 대처법이 있다. 첫 번째, 강대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에게 항상 알려주도록 하자. 일본과 한국 땅덩어리를 전부 합쳐도 우리 중국에 따라올 수 없으며 일본과 한국 전 국민을 합쳐도 우리 중국의 인구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고 만약 국제적인 표준이 있다면 그들이 대국을 따라야지 우리가 소국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두 번째, 그들은 중국인들이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로 내 주변 젊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3일에 한 번씩은 꼭 샤워를 한다. 심지어 가끔 머리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감는 결벽증 수준의 중국인들도 있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향이 강한 샴푸를 좋아하지 않고 중국 시중에도 향이 강한 샴푸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머리에서는 자연스러운 인취가 날 뿐이다. 우리가 샤워를 더욱 자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한다. 세 번째, 그들이 우리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들은 전부 그들이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자신의 연예인들을 욕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연예인들은 그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항상 욕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의 열등감 표출 방식이다. 그리고 그들은 연예인보다 중국인들을 더욱 욕한다. 이 또한 같은 원리로 작용되는 것이다. 그들은 열등감을 그만 표출하고 중국을 배울 생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뒤에도 정말 더 길었지만 여기까지만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번역하는 동안 정말 웃긴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하루에 3번 샤워한다면서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웃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합해도 중국보다 작은 나라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땅 덩어리도 마찬가지고 인구도 그들보다 훨씬 적죠. 일본과 한국 인구를 전부 합쳐도 중국의 10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죠. 인도도 꽤나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인프라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인구만 무분별하게 늘어난 국가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문제는 단연코 청결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론하고 싶네요. 인도라는 국가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보다 청결하고 잘 사는 국가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인도의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인도와 중국의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독인객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다른가요? 최근 중국의 수돗물에서 피임약에 쓰이는 성분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돗물은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합니다. 수돗물에 누가 피임약 성분을 넣은 것일까요? 피임약 성분은 절대로 수돗물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구는 중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 넣은 피임약은 현재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구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중국의 단체는 결국 중국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돗물이 심지어 청결하지도 않네요. 중국이 인도보다 깨끗한가요?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하네요. 이 영상에 구독이 많이 눌리면 해당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더욱 조사하여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